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공인중개사법 하루 세 문제 기출 보객기 시간입니다. 여러분 문제 풀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6회 1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폐업신고입니다. 휴업신고, 폐업신고도 시험에 거의 출제되고요. 우리 암기 프린터 51번에 27, 28, 29, 30번에 있습니다. 자, 옳은 것인데 기억에 보니까 개업공개사는 3월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에 미리 등록한 정에 신고해야 된다. 예, 모두 휴폐업신고는 미리 신고입니다. 한번 휴업하면 6개월간 휴업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휴업신고, 폐업신고의 경우 등록증 원본을 반납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트 51번에 27, 28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휴업한 경우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해야 된다. X네요. 간판 철거는 사무소 이전, 폐업, 등록 취소만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해야 되죠. 따라서 3번이 정답입니다. 휴업이나 업무 정지의 경우는 간판 철거할 의무가 없습니다. 자, 간판 철거해야 되는 거 사무소 이전, 폐업, 등록 취소 3개는 지체 없이 간판 철거해야 되고요. 만약에 지체 없이 철거 명령을 했는데도 철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 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3번이 정답이었고요. 자, 다음은 12번입니다. 전속중개계약 시험에 출제가 거의 한 문제는 됩니다. 해마다. 전속중개계약 시 비공개 요청하지 않은 한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에 반드시 공개해야 될 사항이 우리 암기 프린트 5번의 특상태 조건 공금이죠. 벽면 및 도배 상태 공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리언의 권리관계도 공개를 해야 되는데 단 의뢰인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인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죠. 그래서 리언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이게 입지 조건이죠. 그 다음에 리얼의 오폐수, 쓰레기 처리 시설의 상태,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 정보 공개해야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이 4번이다. 네, 정보 공개해야 될 사항 특상태 조건 공금이 되겠습니다. 특상태 조건 공금. 그러나 이 인적사항,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임대차인 경우 공시지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두 개를 특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13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지역농협 특수법인 중에서 그 특별법에서 공인중개사법 제9조를 배제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는 등록을 안 합니다. 지역농협, 그 다음에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기관, 산림조합법에 의한 지역산림조합은 공인중개사법 제9조를 배제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등록을 안 합니다. 그러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등록을 안 해도 된다는 특례가 없으니까 등록을 해야 됩니다. 특수법인도 원칙적으로 등록해야 되지만 그 특별법에서 공인중개사법 제9조를 배제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을 안 해도 됩니다. 2번 휴업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개사는 다른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사원이 될 수 있다 했는데 이중소속은 휴업기간 중이든 업무정지기간 중이든 안 됩니다. 이 기출문제도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데 3번이 정답인데요. 3번이 뭐가 헷갈리냐면은 시도지사가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처분을 한 경우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자격 취소의 경우 5일 이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한다는 규정이 있죠. 다만 자격정지의 경우는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자격정지 처분을 한 시도지사가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거나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이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4번은 등록의 결격 사유 중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 이상 벌금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는 개업공개사가 사용주로서 양벌 규정으로 처벌받는 경우도 포함된다 했는데, 이 법이라고 했을 때는 본인이 잘못해서 받은 벌금만 해당되고 직원 잘못으로 사장이 벌금을 받아도 이 법에 의한 벌금은 아니다. 따라서 양벌 규정에 의해서 300만 이상 벌금 받아도 직원 잘못으로 사장은 3년 동안 개업을 못하거나 취직 못하는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업무정지 기준은 대통령령이고 과태료 기준은 국토부령이라 했는데 틀렸죠? 업무정지, 자격정지의 개별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에 있고요. 과태료의 개별 기준, 즉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에 있습니다. 등록 기준도 대통령령이고요. 사무소 설치 절차도 대통령령, 사무소 이전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입니다. 모든 서식은 국토부령이고요. 전속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 그 다음에 실거래 신고해야 될 사항 전부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 국토부령은 다 암기할 수는 없고요. 정답으로 안 하는 게 좋다고 했죠. 이런 5번과 같은 지문은.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지역농협은 등록하지 않고요. 2번 이중소속은 휴업이 기간 중이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도 안 되고요. 3번은 자격 취소하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되는 규정이 있지만 자격정지의 경우는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거나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자격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서 자격정지 처분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4번은 이 법에 의한 벌금인데 이거는 양벌 규정으로 받은 벌금은 제외된다. 업무정지, 자격정지는 국토부령,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 열공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